나는 너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 애랑은 못 살겠다. 그러고 그날 잤어요 그냥. 뭐 말도 없더니 그 다음날 오후가 돼서요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오빠가 걔를 너무 싫어하니까 말을 못했다. 오빠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걔는 그냥 기다렸다가 나를 태워다 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머리에 굴린 거지. 니네 스토리가 짜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 저는 이제 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아이 엄마가 아이랑 아이 엄마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옆에서 이제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또 그리고 또 아이가 있으면 쉽지 않죠. 본인도 다시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었죠. 그래. 그래. 그러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났나? 집 앞에 이제 그 직원분이 한 분 살아요. 그분 차를 타고 가겠다고 좀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또 싸하지. 네, 뭐 느낌이 아니라 있죠. 저는 거의 확신이었어요. 확신이죠. 그래서 이제 쳐다봤죠.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대놓고 했는지 얼만큼 멍청하게 외도를 했는지를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그 앞을 다녔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베란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저쪽 동이나 어디에 가려져 있는 곳에 차량에 탑승을 하면 제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겠죠. 그럼 다른 길로 갔어야지. 내가 보이는 길 쪽으로 다닌 거예요. 얘네들 차를 가지고. 지금 그거를 베란다에 가서 이제 그거를 보셨을 때 뭘 찍어놨거나 네, 그건 찍어놓진 않았어요. 안 왔어요. 그냥 보기만 하신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냥 다 보기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집이 높아요. 층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타는 모습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차량 번호가 나오진 않잖아요. 뭘 메시지 같은 거나 뭐. 메시지, 뭐 통화 목록들 다 깨끗하게 지워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눈치를 챈 것처럼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근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애기 엄마의 여동생이 선물을 사주겠다고 집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친정에. 그래 그럼 다녀와. 해서 이제 보냈죠. 아이랑 같이. 예, 보냈는데 항상 친정에 가면 저는 아이랑 통화를 해요. 일부러 아이 엄마도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주고 하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한 10시? 10시 반? 막 이 시간 됐는데 무슨 자기 제부를 데리러 잠깐 나왔어. 뭐 애는 집에 있어. 이따 집에 가서 애랑 영통해줄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차단하더라고요. 친정이 가까워요? 예, 가까워요. 같은 동네는 그러니까 아니고, 더 이렇게 핑계대기도 쉬웠겠군요. 동네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또 온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톡을 받자마자 전화를 바로 했어요, 제가. 다른 핑계를 못 대게. 안 받더라고요.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이 선물 사러 왔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사면 되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빠 그 색깔 없는데? 그래? 그럼 애한테 애 이름 대면서 얘한테 물어봐 뭐 갖고 싶냐고. 얘 같이 안 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설마는 했죠. 설마 아이를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 끊고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 아이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갔나? 아이가 그 선물을 이제 가지고 너무 막 이제 좋아서 막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사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랬더니 엄마 땡땡 삼촌이랑 갔는데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화가 확 올라온 거죠. 아이를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웃으면서 저한테 오길래 얘기했죠. 걔가 사준 거야? 아니요, 내가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얘가 다 말했다고. 알았어, 너 핸드폰 어딨어? 그랬더니 핸드폰을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지. 그럼 못 지웠다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든 핸드폰을 찾아야겠더라고요. 핸드폰을 열었더니 정말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차더라고요. 문자 보낼 때 하트를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고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추궁을 했죠. 너 외박했네? 아니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전화할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저 화도 나는데 일단은 증거는 그것뿐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유추해서 알아냈던 게 친정에 갈 때마다 아이 맡겨놓고 외박을 했다는 거.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 주고받은 그 메시지 안에 몇 주 전에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나러 서울에 갔어요. 제가 열차표를 가는 거 보는 거 다 끊어주고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랑 본인 친구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뭐 이런 걸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상간남이 서울에 올라왔던 거예요.
차를 가지고 아이하고 아이 엄마를 태우고 네. 역에서 갈아 태운 거예요. 제가 표 끊어놨던 열차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제가 표를 끊어줬던 열차를 에 가서 타면 그냥 그 표를 가지고 타면 되잖아요. 표를 새로 끊어서 그걸 전달해줘가지고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제가 또 이제 이용했어. 거기서 화가 났던 건 카톡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뭐 내려오는 동안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뻔했어. 그때 터졌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아이가 있는 앞에서 그랬다는 건 이거는 그냥 제정신 정도가 아니 그냥 정신병 약간 그냥 지금 나간 거예요 그냥 이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 아내분이 그분한테 빠진 게 그 여자 불륜녀 원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부러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불륜녀 원과 친하니까 그 연애하는 걸 다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 모습에 이 아내분도 아,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 저 사람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끊어질 때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관계를 지켜보면서 그 관계가 부러웠던 겁니다.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안아달라고 할 때 나를 좀 안아주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니 탓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자책하게 돼요. 그 딱 직면하면 맞아요. 그 순간에는 직후는 바로 맞아요. 자책이 시작돼서 나를 굉장히 갉아먹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때부터 네. 내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투부터 바꿔봤어요. 말투부터 바꾸고 노력을 또 많이 네. 하셨군요. 이걸 좀 더 다정다감하게 해봤어요. 뭐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옷도 사주고 바로 뭐 여행 날짜 잡아가지고 이거 입고 같이 여행 가자 해가지고 아이 데리고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이제 제 그때 상황은 잠을 못 잤어요. 아 당연하죠. 아이, 그럼요. 쇼크 받았는데. 잠을 못 자고 제가 술을 또 즐겨 먹지는 않는데 술을 먹으면 그나마 잠을 조금 자요. 한 2-3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이제 불면도 생기고 하니까. 그 지내오는 과정 중에 몇 차례 확인은 계속 했어요. 너네 뭐 만나지 않느냐. 너네 연락하지? 연락 안 한대요.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한다. 안 만난다. 근데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연락할 건데. 둘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 세상에 둘뿐인 사랑을 내가 봤는데 절대 못 헤어지지. 니네 지금 분명히 있어. 내가 한번 잡으러 가야지.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에 와중에 아이가 한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아이 병원 갔다 왔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위치를 확인한 것 같아요. 데리러 간다라는 말을 안 하고 데리러 갔죠, 제가. 아내를. 네,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다가 이제 사거리에 차를 딱 세웠는데 갑자기 그 상간남 차가 제 눈앞으로 쑥 지나가는데 5시 46분에 이 상간남의 차가 거기를 지나갈 리가 없거든요. 설마는 하고 있었는데 저걸 쫓아가 말아 고민하다가 쫓아가는 거는 제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사로 갔죠. 회사 가서 회사에 잘하셨네. 차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문만. 직원들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내가.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나 집 앞인데 오늘 애 아파서 일찍 나왔다고. 너 뭐 타고 갔냐? 그랬더니 누구 차 타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거짓말 마. 너 어제 차 타고 갔잖아.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짐을 싸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뭐 여동생이랑 와서 짐을 싸더라고요. 네. 예, 짐을 네. 싸는 도중에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상간남이 그 근처에 있을 걸 뻔히 아니까 상간남에게도 전화를 했죠. 야,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와서 짐이나 날러. 너도 짐 많으니까 짐이나 날러. 그랬더니 안 와요. 안 오는데 애기 엄마 여동생은 짐을 가지고 나가서 차에 한 번씩 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길래 나가봤죠. 나가봤더니 상간남이 지하에다 차를 대놓고 지하에서 짐을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 상황이면 친정으로 가야죠. 여동생이 왔잖아요. 친정으로 안 갔어요. 그 상간남 차 타고 모텔로 갔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 상간남이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 와이프가 또 그쪽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와이프분하고는 뭔가 통화나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근데 만났던 이유가 뭘 알리겠다라는 아, 의미로 예. 만났던 게 아니고 원래 첫 시작은 그거였어요. 음. 도대체 얘네는 어떤 관계길래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 혼자 가고. 신혼여행 혼자 가고 신혼집에 지금도 같이 가서 살고 있질 않지?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그 와이프 리가 사람은 없지. 그 남자는 어디 하고 다니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허언증이 있더라. 그래서 만났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였고 네. 네. 집에도 잘 들어오는 애였고 아. 뭐 신혼여행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잘해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언제 안 들어왔다 얘기하면 예, 그날 얘랑 같이 있었어요. 막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러고 난 뒤에 그 와이프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궁금해. 좀 어이없어 했어요. 좀 황당하다. 예, 뭐, 예. 거짓말이라고 처음에 믿을 거예요. 네, 사실을 그래서 믿지 자기는 않아요. 뭐 확인해보겠다 어쩐다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상간남 와이프의 사돈이 변호사시래요. 아주 그 현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다행이다. 증거를 공유를 해달라고. 그렇지. 그 상간남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아, 계속 사실은구나. 계속 사기꾼으로 보고 무조건 사기죄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증거를 달라고 하는 만들어야지, 거예요. 만들어야지. 제명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변호사님. 형사하고 민사하고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아. 왔던 거예요. 협의 이혼을 네. 원하시는 거죠? 협의 이혼을 제안을 했어요. 네. 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냥 뭐 양육권 친권 다 줘라. 다 줘라. 그랬더니 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고 나서 모성도 이제 없는데. 네, 오케이는 했는데 네. 이제 그쪽 집안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분명히 말을 바꿀 것 같아요. 그럼요. 바꿀 것 같아요. 바꾸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네. 요즘 드는 생각이 소송이 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했다고 하면 남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판결문을 하나 받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않겠냐. 아이를 위해서 네. 판결로 이제 명확하게 이혼 사유가 규칙 사유가 엄마한테 있다는 걸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보통 판결을 안 받고 재판을 하다가도 조정을 하거든요. 네. 아이한테 명확하게 엄마의 귀책 사유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됐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언젠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안 되죠. 하지만 언젠가 되더라도 네. 아이가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한테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구구절절 말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에게 어떤 기준은 조금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는 언급. 아이가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엄마 아빠랑 문제가 생겼고 그럼 어떤 방법이 그게 좋을까? 엄마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아이가 느끼고 있고 그게 어쩐 그 삼촌하고 연관돼 있어. 아이는 이미 감이 있어요. 너무 어리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사 조사가 올 테고 엄마가 특별하게 뭐 크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엄마랑 아빠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딱 거기까지만요. 그리고 조사관이 아이한테 그런 걸 물어보진 않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딸바보 아빠처럼 부성애가 강하신 분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친권 양육권 때문이에요. 저쪽 같은 경우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엄마한테 유리하도록 네, 우리 가정법원이 약간 좀 그런 고정관념이 그렇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좋은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의 이혼이 원하는 조건대로 다 되면 되지만 아닐 경우에 플랜 B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하면 아이와 딸바보님을 위한 결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합의서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쯤에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사실 이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소송을 쟁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넣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이제 그 본인의 귀책 사유를 인정을 하는 거를 한 줄이라도 넣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도 본인이 이제 그런 그 뭐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증거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협의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은 제일 좋죠. 좋긴 하죠. 그래서 위자료를 조금 책정을 하세요. 그래서 위자료를 주고 위자료를 딸바보님이 줘야 된다고요? 아니요, 위자료를 아내가 주는 걸로 주는 걸로 하고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다 약정서에 넣어서 예를 들면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뭐 약간 위약벌 약정을 넣어서 좀 힘적으로 이렇게 좀 네. 내용을 정리하면 협의이혼서 약정서를 쓰시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아내의 유책 사유와 그다음에 위자료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고 협의이혼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약간 그 리스크를 거기다 써서 협의이혼에 순순히 응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잘 써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그 약정서를 작성을 할 때 사실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네. 저희는 그런 진짜 응원의 말씀 또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네. 너무 다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속이 좀 뚫리는 기분이고요. 네. 다행입니다. 아이한테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닙니다. 네. 아이를 막 볼 때마다 울었거든요, 제가. 그럴 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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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책감 안 가지려고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편모 밑에서 자란 게 저는 훨씬 행복했어요, 저도. 네. 말씀만 들어도 너무 훌륭한 아빠세요. 앞으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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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